자, 모평균의 추정.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신뢰도,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뉴스, 예, 맨 마지막에는 날씨 나오잖아요. 막 날씨 나오고. 그리고 뉴스 중간중간에 보면, 뭐 계속, 뭐 국민들, 뭐 어떠한 거에 인식, 설문, 예, 막 정치 관련된 것들, 이슈 관련된 것들, 다 설문조사한 거 내용 발표하죠. 그랬을 때, 뭐 여기 예를 들면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A씨의 지지도는 45%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 신뢰도는 90%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때 얘기하는 신뢰도,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오차 범위,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얘기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지도에서 45%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다. 그러면 얼마예요? 2.5를 빼면 42.5에서 2.5를 더하면 47.5% 사이에 실제 이 A라는 이 지지도, A씨의 지지도가 있을 가능성이 90%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어디라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요 마이너스 2.5, 45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5% 플러스 2.5%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돼요. 이해되세요? 네. 자, 신뢰도 90의 의미는요? 90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신뢰 구간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신뢰도다. 1000명을 대상으로 A씨 지지도를 여러 번 조사했을 경우 각각의 신뢰 구간을 오른쪽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 번 조사했을 때 이해되죠? 예. 이게 신뢰도가 90%라는 것은 A씨의 실제 지지도가 A일 때 신뢰 구간이 90% 정도로 A를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위의 그림에서 10개 중 9개의 신뢰 구간이 A씨의 실제 지지도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 얘기하고 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를 통해서 A씨의 실제 지지도가 42.5%에서 47.5%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각 조사에서 신뢰 구간을 구한 것 중에서 90%는 A씨의 실제 지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5. 네. 자, 모평균을 추정해 봅시다. 여기 예, 형광펜을 칠한 친구만 좀 봅시다.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한 번 추출해 어떤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이 구간 안에는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모집단에서 또 다른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에서도 어떤 신뢰 구간을 구한다. 역시 이 구간에도 모평균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0번의 표본을 뽑는다면 각 표본마다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는데 이 100개의 신뢰 구간들 중에서 모평균이 포함된 구간이 95개 있을 경우에 이 구간을 신뢰도 95%라고 하는 거다. 이해되겠어요? 신뢰도의 의미?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할 때 샘플을 한 번 뽑고서 거기서 데이터를 다 얻어내서 딱 추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여러 번, 샘플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누적돼서 그걸 신뢰하게 된다고. 이해돼요? 왜냐하면 모평이 그 처음에 뽑아놓은 표본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야. 95% 신뢰도면 5%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 따라서 표본 조사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수치가 모집단의 어떤 구간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이 추정이 적중할 확률을 그 추정의 신뢰도라고 하고 그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며 그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배워서 알아야 될 거 신뢰도,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자, 표본 평균 X반은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며 따라서 신뢰 구간도 달라진다. 해볼 때마다요. 그러므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뜻은 크기가 n개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여 신뢰 구간을 만들 때 모평균 m을 포함하는 것이 약 95%라는 의미다. 이 의미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추정은 그냥 한 번만 한다는 게 아니다. m번의 표본을 여러 번 뽑아서 신뢰, 모평균을 추정하든 신뢰도를 추정하는 거다. 예. 자, 그러면 모평균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자, 이렇습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요. 표준편차요. 모표준편차 등 모집단의 성질을 알지 못할 때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들 값을 추측하는 방법을 추정이라 합니다. 특히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모평균 범위를 추측하는 것을 모평균의 추정. 우리가 오늘 배울 거 뭐라고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평균의 범위를 추측하는 것, 모평균의 추정 이렇다. 이해되죠? 샘플 뽑아서. 자,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신뢰도는 95%, 99% 두 가지를 씁니다. 현실에서는 95% 신뢰도를 거의 써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항상 보시면 신뢰도 95%에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2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계속 뉴스 봐보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신뢰도는 95%와 99%입니다. 그럼 신뢰도로만 보면 누가 좋은 거예요? 누가 좀 더 정확한 거죠? 99%. 그러면 현장에서 왜 99%를 안 쓰고 95%를 쓸까요? 더 정확하다며. 99%가 되려면 신뢰 구간을 크게 잡아버리면 모평균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겠지. 정확성이 있다고 했어. 이해돼요? 그러면 구간은 가만히 넣은 상태에서 신뢰도를 99%로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은 표본을 많이 취함. 이해돼요? 그럼 현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돼? 표본을 n개가 아니라 2n개를 뽑아서 표본을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 돈이 배로 든다는 거야. 그런 거 뭐야? 그럼 수학자들은 뭘 해야 돼? 가장 표본으로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으면서 가장 적은 n을 찾아낸다고. 그래야 그게 가장 경제적인 거 아닐까? 너무 작으면 신뢰도나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으면서 신뢰도가 눌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법. 그러면 최소한 n.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에서 성인 남녀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의 n값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2,000명 조사할 수도 있죠. 2,000명 조사면 뭐가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든다. 네. 그래서 최소한 1,000명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아는 내용이요. 이거 뭡니까? 일반적으로 통계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신뢰도는 95, 92다. 99%이다. 통계주사가 이러한 신뢰도를 가질 때, 95나 99를 가질 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살펴볼 거냐? 이제 모집 단위 정기분모 n,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반은 정기분모 n,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이때 확률 변수 z 뭐예요? 표준 정기분포요. z. 그럼 뭐야?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분의 편차겠죠? 네.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a는 표준 정기분포 n 0,1을 따른다. 표준 안 나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표준 정기분포 z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 0.95가 된다. 이 말 뜻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기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요. 표준 정기분포 여기가 0이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맞춰서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플러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문제 풀 때 Z값 예로 나오는 거 있잖아. 막 0.5, 1.0, 1.5, 2.0, 2.5 나왔던 때. 네. 그 값. 자, 예를 들면 그 값 표준정기분포 0.0 이거 말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값을 줄 때요. 이건 일반적인 값. 일반적인 값 줄 때 1.2. 자, 일반적인 값 줄 때 여기 좀 볼까요? 아, 오늘 진짜 안 도와줍니다. 오늘 진짜 안 도와줍니다. 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인식해. 왜 그래? 여기를 보면, 이게 뭐냐? 0부터 1까지는 0.4313 이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얼마가 돼요? 0.682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까 마이너스 1.96이었죠? 무슨 말이냐? 2.0을 보세요. 0.477이죠? 제 2배 하면 얼마입니까? 2배 하면 얼마예요? 0.477이 2배는 얼마야? 4, 5, 0.9544인가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0.9544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큰 마이너스, 얼마요? 1.96. 여기, 플러스 1.96까지가 0.95다 하는 얘기입니다. 95% 신뢰. 이해됐어요? Z값이. 아, 그래서 Z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가 이 값이 넓이가 0.95, 95% 얘기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럼 99는 어디가 되느냐? 99는 잘 보세요. 2.5 2배 해보세요. 2.5. 2배 하면 얼마야? 6. 하나 올라가죠? 6에 7. 올라가면 8. 0.987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크면 0.9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8인가요? 좀 뒤에가 숫자 헷갈리네. 58 맞아요? 99.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옛날 선배들 이거 다 암기했어요. 그냥 여러분 암기할 필요 없으면 다 그냥 알려줍니다. 암기 안 해도 돼. 예. 요까지가 이제, 이까지가 0.99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95% 신뢰 구간, 이게 99% 신뢰 구간. 그래서 이 값들을, 예, 구해낸다고요. 표준전기분포 때. 이해됐어요? 그걸 의미하는 숫자라고요. 아까 왜 여기 1.96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진짜 안 도와줍니다. 너무 크잖아. 글자도 빼고. 어? 얘가 고장났나? 인식이 잘 안 되네. 아, 책 봐주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준 전기 분포에 의해서 P가 마이너스 1.96에서 Z가 1.96 사이가 0.95가 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쭉 해서 이건 Z인데 이제 X 바로 얘기하게 되면 쭉 풀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다 곱해주고 역으로 이거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야? M을 추정해보자고 모평률 M을. 이해돼? 95% 신뢰도에서 M을 추정하게 되면 뭐냐? X바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여기서부터 X바에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하는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 이해됐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라고? 지금 배우는 게 뭐라고? 모평균의 추정인데,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건 뭐야? n값을 예측한다 이거야. 모평균. 그럼 이 값은 어디에서 나온다? x바에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크기만큼 그 크기가 뭐야?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해되죠? Z의 표준 편차. 요거는 뭐야? 95%의 신뢰도에서 얘기할 때. 99%에서 얘기하면 이 숫자를 2.58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 이해돼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둘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암기하면 이건 똑같은 값을 빼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돼? 이게 뭐라고? 신뢰도 얼마? 이게 신뢰도 얼마짜리? 95%짜리. 왜? 숫자가 예로 쓰인 게 95%짜리야. 그럼 신뢰도 99%짜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바에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도 99%의 모평균 추정. 이해됐어요? 요게 오늘의 핵심은, 그리고 95가 주이기 때문에 요쪽 얘만 기억해 두시라고요. 얘만. 모평균을 추정할 때 x바 표본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표본을 n의 크기가 여기 들어가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값. 이해돼요? 네, 모평균 추정이다. 그래서 여기 모평균의 신뢰 구간 나오죠? 여기 나오죠? 자, 크게, 이렇게 딱 크게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정기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95% 신뢰 구간은 뭐라고? m을 추정하는데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95%를 의미하는 숫자. 1.96이. 이해되죠?
자, 99% 신뢰 구간은 뭐라고? x바의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추정한다.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이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 얘의 곱하기 2합은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이해돼? 왜냐하면 n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이니까 한쪽에다가 곱하기 2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으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을수록 정확하겠죠. 신뢰도는 높은 게 좋은 거고 신뢰 구간은 짧아야 좋은 거야. 자,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n이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왜? 숫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1.96을 곱한 것보다 2.58 구한 게 더 커질 거 아니야, 숫자가. 그럼 신뢰 구간은 넓어지겠지. 이해돼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게 하면 신뢰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신뢰도를 고정시키고 신뢰 구간을 짧게 하려면 표본의 크기가 n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더 정확해진다. 신뢰도 고정해버리고 신뢰 구간을 짧게 가지려면 당연히 분모인 n 크기를 크게 가져가면 된다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된다? n을 크게 가져가면 비용과 직결된다. 그래서 무작정 n을 키우는 거. n을 키우는 건 뭐야? n을 키운다는 의미는 샘플을 많이 뽑는다는 거니까 뭐야? 그럼 다 뽑아버리면 100%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모평균이겠죠. 이해돼요?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샘플을 뽑는다면서 n을 모집된 만큼 키워버리면 그게 무슨 샘플이야? 전수조사한 거죠. 이해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아까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식 하나만 쓰겠습니다. 95%일 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평균 추정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요? 어디? x바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에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게 이해했어요? 이거 하나만 추정해서 기억하면 된다고요. 기억하세요?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뭐가 문제지? 그냥 요거 보이죠? 네. 자, 이거 할게요. 한번 보세요. 행복 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아. 100명이 뭐라고요? N. 수면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 M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그러면 원래 모평균 M을 추정할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100명을 뽑아서 조사했더니 저게 X반이에요. 이해돼? 얘는 정규분포 뭘 따른다고요? X반은 정규분포 모평균 M을 따르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을 따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집단이 n,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예요. 모집단이 따를 때. 자, 100명을 뽑아서 수면주사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100명을 뽑았더니.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n하고 시그마 유추해볼까요? n은 뭡니까? 6시간이에요. 그럼 시그마는 뭐가 될까요? 시그마. n이 100명이니까 100이면 여기 루트 100이니까 10 아니에요? 10. 10분의 얼마가 1이 됩니까? 10.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돼요? 맞나요? 자,
우선 그러면 자, m을 유추해 봅시다. 추정.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이 값이 지금 n,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을 따르니까 이 값이 지금 1인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자, 모평균 추정 아까 95%일 때. 자, 나오잖아요. Z 1.96 절대값이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1.56에서 플러스 1.56까지는 0.95고 마이너스 2.58에서 플러스 2.58까지는 0.95다. 이것도 시험에 늘상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해됐죠? 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M 유추해보자 하는 거죠. 뭐라고요? x바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뭐예요 여기? 뭐가 오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게 얼마야? 루트 100분의 1? 이렇게? 맞아요. 루트 100분의 1입니까? (10분의 1) 그러면 얘는 x가 플러스 1.96에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아? 그러면 계산은 x바가 뭐가 돼요? 6이 되는 겁니까? 6? 6시간? 6이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자, 이거는 10분의 1이니까 0.196인가요? 6시간에서 0.196 빼면 5.804 시간입니다. 예. 6점, 그 다음 6에다가 0.196을 더했더니 6.196. 이게 95% 신뢰 구간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6시간에 표준 편차가 1이란 건 결국 그냥 시그마 값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1이? 1이 그냥 시그마 값이죠. 아까 100명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이란 건 m이 6이고 시그마가 1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이해돼요? 그래서 모평균을 추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값은 모평균이면서도 x바도 모평균을 따르니까 x바 얘는 6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96에 루트 100분의 1을 따른다 하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99%일 때 뭐만 바뀐다 그랬죠? 뭐만 바뀌어요? 1.96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2.58로만 바뀌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10분의 1이니까 여기 0.258이죠. 6에 0.258을 빼주면 5.74인가요? 그러면 99% 신뢰구간 모평균을 추정해보면 5.742 이상 얼마? 6.258 이하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값이 맞아요? 5.742에서 6.258
이제 5번 장 한번 볼까요? 자,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아래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천해서 모평률을 추정하려고 한다.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일 때, 예. 신뢰 구간의 길이가 3L인 신뢰도는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여러분, 구해서 보면요. 이게 0.3에 해당되는 요 넓이가 0.5에서 0.3을 해당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0.84고요. 여긴 0이고요. 요까지가 마이너스 0.84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60이 되겠죠. 전체 1 중에. 여기 0.3, 여기 0.3이니까. 맞죠? 예. 이 값이라고요. 이해돼? 그럼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 L은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란 것은 95%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얘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 해준 게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럼 99%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란 60%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이가 얼마라고요? 0.84. 0.84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하는 거죠. 이걸 L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3매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이해돼? 그럼 양변에 3을 곱하세요. 이해돼? 그럼 이 2는 놔두고요. 이 2는 이거 다 곱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이 나올 거죠. 여기도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나 루트 n분의 시그마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공통이니까 3을 0.84에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0.84 곱하기 3 얼마입니까? 34, 12, 38, 2.52 아닙니까? 2.52 나오네요 바로 숫자. 얼마예요? 0.35니까 곱하기 2 하면 0.98.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3이니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98% 신뢰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 이해돼? 근데 이해되니? 얘나 이해돼? 요게 의미 한쪽 요쪽이 0.45니까 반대쪽 마이너스 2.52부터 플러스 2.5까지 해서 0.98이 됩니다. 또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만 암기하라 그랬어요.